네, 반갑습니다. 시카고드 교육센터 직영점 노이조프입니다. 오늘 작업 차량은 모하비 더 마스터입니다. 모하비 더 마스터가 변형된 지가 한 4년 정도 됐는데, 뭐 사골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뭐 사골이 나쁜 거는 아닙니다. 뭐 기존에 있는 프레임 자체를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요. 뭐 기아에서 지금 수출용으로 들어가 있는 이 텔루라이드 차가 들어오네 만에. 그런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텔루라이드는 들어오질 않을 것 같고,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모하비가 이제 단종이 될 것 같은데, 일단 프레임 쪽은 변형이 없고 외관상으로는 이제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글쎄요, 페이스리프트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뭐 카더라 통신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고요. 또 모하비는 뭐 남자들은 로망이라고 그러죠. 뭐 SUV 차의 로망이고, 딱 타보면은 버스 기사하고 이렇게 대화가 될 정도로 좀 듬직한 맛이 있습니다. 프레임이 많은 대신에 그 대신 튼튼한 거 외에는 또 용접 부위가 많기 때문에 녹에는 또 취약합니다. 또 이 차량은 소음 쪽보다는 튼튼한 거, 그거 하나만 믿고 이제 차량을 구입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주분 같은 경우는 중고차를 구입을 하셨는데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뭐 하부는 보지 못했고요. 뭐 차주분 옆에 계시니까 차량 띄워서 하부 모습 보고 이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업 내용은 이제 하부 패키지 4종입니다. 언더코팅, 이너왁스, 실링 보강, 펜다 방음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전처리가 끝났습니다. 뭐 중고로 구입을 해 오셔가지고 하부에 녹도 많이 생성되고 또 이물질도 많이 끼고 해서 보통 이제 작업할 때 7시간 반 정도 소요되는데요. 10시간 전처리입니다. 용접 부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은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딱 돼야지만 어느 제품을 도포를 해도 이 부착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또 모하베 같은 경우 또 바디온 차량이요, 뭐 스포츠나 칸이나 렉스텀 이렇게 보면은 요런 끝단면 모든 차들은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녹이 이제 피어나는 겁니다. 실링은 이제 뒤쪽에 조금 모자란 부분들이 있어서 실링 보강을 해서 드렸고요. 또 차를 연결해주는 이 부싱글 진동 잡아주는 게 하나, 둘, 셋, 넷, 5개, 양쪽에 10개가 있습니다. 사이드 스텝도 녹이 빨리 피어나기 때문에 브라켓 있는 볼트, 여기 10mm 볼트까지 다 방청 처리 후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마스킹을 다 했습니다. 또 앞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칸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참 마스킹이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보통 이제 뭐 익스플로어나 아니면 아우디 이런 큰 차들은 손이 들어가면은 그래도 작업이 용이한데 바디용 차량들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촘촘합니다. 그래서 손도 안 들어가고 제가 뭐 손이 큰 것도 아닌데 마스킹 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근데 이렇게 마스킹하고 작업하고 나중에 이렇게 마스킹 제거할 때 보면은 좀 더 이제 깔끔히 진행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뭐 언더코팅 업체에서 뭐 바디온 차량은 안 하는 것도 많죠. 일단 귀찮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손도 많이 가기 때문에 더 기피하는 차량이긴 합니다. 그러나 의료폰은 밖에 달리면 무조건 다 합니다. 단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릴 뿐이고요. 또 차를 연결해주는 링크 자체에서 고무 푸시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 꼼꼼하게 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마스킹을 다 했습니다. 뒤쪽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 프레임 이 부분까지도 방청 처리하고 밑작업을 했고요. 또 디젤 차라 요소수통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이제 마스킹 했고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뭐 녹이 날 리는 없어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연료통 같은 경우는 앞뒤로 이제 폴리머는 도포되어 있는데 밑에 커버는 이제 스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10mm 볼트도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서 방청 처리한 다음에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간만에 뭐 바디온 차량 하긴 했는데 역시나 어려운 차량이긴 합니다. 탈취하고 녹 전환할 때 미리 이제 플라스카바 이쪽은요 이렇게 신솔레이트로 한 번 더 보강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휀다 쪽도 4곳 이제 부틀미터 다 적용했고요. 뭐 정비의 지장을 줄 수 있는 뭐 커넥터라든가 센서 부분 이런 부분들도 다 철저히 마스킹을 했습니다. 뭐 그냥 작업만 하고 끝난다 그러면 뭐 시간은 뭐 4시간 5시간 정도 요 정도 소요되겠지만 가능한 한 저는 작업할 때 물론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도 혼자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은 최대한 순정 있는 모습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다소 시간이 또 과하게 걸리더라도 철저한 마스킹을 이제 기본적으로 하고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또 영상도 첨부하지만은 또 차주분들이 또 그런 걸 보시고 멀리서 오셔서 또 이제 시공을 받으시고 합니다. 뭐 가까이 계신 분이나 멀리 계신 분이나 뭐 작업은 뭐 똑같이 해드리는데요. 무튼 이렇게 작업 진행됐고요. 바로 폴리머 도포합니다.
네, 기아자동차 더 모하비 더 마스터 작업은 다 이제 끝났습니다. 인허학수까지 끝난 상태고요. 기존에 이제 피라스카바 뭐 타이어, 머플러 이렇게 마감하면 됩니다. 전처리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는데 앞선 영상처럼 그 녹이 많이 이제 발생했기 때문에 또 이물질도 끼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오버가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깔끔하게 이제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뭐 볼트라든가 뭐 센서, 커넥터 이런 부분들도 다 마스킹 했기 때문에 정비에 전혀 지장 없게끔 이제 작업을 했습니다. 뒤쪽에도 너클 부분도 볼트가 굉장히 많이 숨어져 있습니다. 이런 볼트들도 다 이제 찾아가지고 방정 처리한 다음에 이게 마스킹해서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또 사이스텝, 이 순정 부분도요, 이게 48개인가 걸을 거예요. 아마 한쪽에. 그래서 거의 한 100개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방정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 폴리머로 이제 작업을 해서 드렸습니다. 메인 프레임 자체에서는 이렇게 칸칸이 있기 때문에 마스킹 하기가 좀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다소 이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게 마스킹을 철저히 해서 이런 모습이 나왔고요. 너클 쪽도 이제 산화가 빨리 일어났었죠. 밀링면, 뭐 절단면 이런 부분들, 그래서 거기를 제한 부분들 이제 방정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투명 세라믹 코팅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 폴리머로 이제 작업을 해서 드렸습니다. 보통 이제 매뉴얼로 보면은 뭐 관통 부식이나 뭐 일반 부식이나 그런데 그거를 이제 소비자가 제조사에서 이제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글을 보게 되면 저도 이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비 올 때, 눈 올 때 운행하지 말아야 되고, 광택 같은 거 하지 말아야 되고, 뭐 세차도 이제 조건이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매뉴얼만 있다 뿐이지 어떻게 개인이 대기업을 이기겠습니까? 단지 이제 그렇다고 뭐 하부 자체에서 모든 부분들이 다 알루미늄으로 나올 수는 없겠죠. 나온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엄청 비싸지겠죠. 물론 이제 반드시 뭐 스틸이 뭐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건데, 거의 이제 메인 프레임 같은 경우로는 그 너클하고 노암 쪽이 알루미늄으로 됐다고 해도 이제 스틸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성은 뭐 스틸이 좋긴 한데, 바디온 차량 같은 경우는 프레임 자체가 다 스틸로 이루어지고 또 용접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면 부분, 그 다음에 용접으로 이루어진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 차량들도 마찬가지지만 바디온 차량 같은 경우는 언더 코팅을 꼭 하시라고 강추를 드립니다. 물론 이제 안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최소 5년 이상 타시려고 그러면은 그래도 코팅 해놓고 나면은 마음적으로 좀 편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험도 뭐 하다못해 10,000원짜리 들어가는 보험도 들어놓으면 왠지 모르게 이제 듬직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물론 5년 타실지 10년 타실지 뭐 그 이상 타실지, 그럼 차주분의 뭐 능력이 되면은 뭐 차를 바꾸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1, 2만 원, 한 달에 1, 2만 원 투자해서 편하게 타신다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아까운 돈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에 펜타 쪽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뭐 커넥터 부분, 볼트 제한 부분 나머지 마스킹 해가지고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뭐 매번 똑같이 하는 작업이지만은 노이즈 오프는 부자재가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완벽하게 작업을 할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 소음을 조금 줄일 수 없을까, 또 하부 누가 보더라도 깔끔하게 작업을 할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31년 전에 이제 이 일을 시작하면서 많은 차를 작업을 했습니다. 한 18,000대 정도. 엄청난 대수죠. 거기에 뭐 우회곡절도 있었고, 뭐 사고 아닌 사고도 내기도 하고, 뭐 기계도 뭐 사고가 나는데 뭐 인간이라 뭐 사고가 안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경험으로 축적돼서 이제 노하우가 아닌 노하우가 됐는데요. 요즘은 이제 하이브리드나 뭐 수입차들도 뭐 전기차, 국내 차도 이제 마찬가지지만은 차들이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 돼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공부 아닌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단지 그냥 이런 식이 됐다. 물론 이제 디젤, 뭐 LPG, 뭐 가솔린 간단할 수도 있겠지만은 전기 장치를 많이 했다는 얘기로는 그만큼 기능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반면에 잘못 시공했을 경우 오류가 뜰 수 있는 부분들이 여신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처음으로 하는 차가 들어오게 되면 또 유튜브도 이제 보기도 하고 여유 되면은 아는 영업소에 있어서 가서 이제 잠깐 좀 밑에 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어차피 저는 중요한 거는 지금 위 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부 자체 프레임이 어떻게가 중요한 건데, 근데 거의 뭐 국내 차종들은 이제 비슷비슷합니다. 하부 자체 구성이요. 간만에 좀 힘들게 작업을 했는데 모하비뿐만 아니고 뭐 렉스턴, 뭐 스포츠칸 아직도 적응이 안 됩니다. 힘든 차긴 합니다. 그래도 뭐 대체적으로 이제 작업은 잘 마무리해서 잘 끝났습니다. 내일은 스포티지가 아마 입고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스포티지 입고될 때 다시 또 캠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용과 정직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노이조프가 되겠습니다. 31년의 노하우, 방음은 정성입니다. 감사합니다.